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6일이죠. 월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대세 상승 종목, 대세 상승 종목. 오케이, 네. 이야, DB 하이텍 네. 장난 없네요. MC넥스 장난 없죠. 와. 네, 엄청납니다. 네, 담쟁이님 안녕하십니까? 네, 18개월 시간 빠르죠? 이야, 여정님 앞으로 물론 뭐 구독 저거 시작한 지가 이제 18개월이지만은 그 전부터 뭐 제 방송 뭐 보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오래 되실수록 좀 뭔가를 느끼실 겁니다. 그 어떤 걸 뭐 느끼냐 대략적으로 아 시청자들이 뭐 계속 바뀌는구나. 아 그렇죠. 야 개인들이 역시 주식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구나. 이제 다 나가 떨어지는구나. 네,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네, 유비님 안녕하십니까? 포포님, 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모두들, 네, 어서들 오시고요. 역시 또, 매니아분들은 또 빨리빨리 오시죠. 아이고, 바를정님 안녕하십니까? 샤키님, OMZ님, 안녕하세요. 깔리파님 안녕하십니까? 네, 관망님, 네, 반갑습니다. 파밍님 어서 오시고요. 야, 그니까요. 포포님, 그쵸. 살아남기가 힘들죠. 항상 기회는 누구에나 열려 있고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매일매일의 그 기회, 겸손,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제 생각하는 철학이 있는데 모든 순간은 나는 기회라고 말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는 그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나 뭐 지금 뭐 이런 주식에 관련된 주식 공부를 할 때나 주식 연구를 할 때 항상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네, DB님 안녕하십니까? DB 하이텍 요즘 잘 가죠. 요즘 잘 가는 게 DB 하이텍, KH 바텍, 그다음 이 지금 보고 있는 게 MC 맥스거든요. 제가 오늘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종목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MC넥스라는 회사가 이게 왜 그렇죠. 왜라는 게 항상 들어가는 거죠. 만 원대에서 자, 주가가 만 원을 찍고 대략적으로 만 원에서 지금 오늘 종가가 36,000원입니다. 36,150원. 어떻게 이게 지난 1, 2년간 올라올 수 있었는지 이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뭐 하는 회사입니까? 무엇을 만들죠?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및 카메라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죠. 그러니까 또 뭐 들어가 보면은 안면인식, 우리가 안면인식, 생체인식 분야 다들 들어보셨죠? 이 카메라 사업으로 영업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회사는 사실상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갔잖아요. 결국 그 기업은 오로지 실적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실적이다, 실적. 2016년도 당시에 영업 적자를 한번 기록했습니다. 네. 매출액이 4,125억, 2016년도에 영업 적자가 239억이고 여기서 당기 순이익이 247억이거든요. 적자가 이렇게 났어요. 247억 적자. 그 2016년도 12월 달에 결국에는 저점이었다는 거죠. 기업이 어떤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그리고 시간 투자가 들어가고 무상증자라는 호재가 뜨고,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15,000원에서 11,000원대까지 한 30% 빠졌죠. 30% 빠지고 기간 조정 걸치고 그대로 올린다는 거. 견손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쵸. 카메라죠. 제 VIP 추천주 중에 이런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딱 그런 종목이 주가 위치가 지금 딱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주가 위치가 제가 딱 여기에요. 여기. 올해 VIP 분들은 눈썰미가 어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는 아실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이렇게 가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 놓으셔야지 수익의 30%, 50%,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엉덩이가 무겁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뭐 하나 딱 제대로 된 거 찝어가지고 쫙, 예, 밀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 병동성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지수를 보겠습니다. 저런 MC넥스 같은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앞으로는 엄청난 포텐셜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말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장이에요. 지수를 보면 선물지수를 보겠습니다. 선물지수가 그렇죠. 이제 여기서 더 가기가 힘에 붙인다는 거예요. 힘이 붙입니다. N자입니다. 자, N자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N자로 또 재차 정고점을 돌파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지가 이제는 285포인트. 자, 지수를 보면은 갭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갭은 일단 매꾸로 들어와야 돼요. 제가 이때도 지수가 여기서도 이렇게 빠질 때 이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메꾸기 위해서 올라온다. 결국은 이게 올라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거의 다 왔죠. 자, 여기입니다. 거의 8분 능선까지 와. 거의 9분 능선이에요. 이익 자체가 정확히 갭이 떨어졌던 이 자리가 2192포인트. 2192포인트. 저 대략적으로 약 2200포인트는 뭐 충분히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그럼 우리가 되짚어 보면 네, 계단꼴님 안녕하십니까? 이거를 다시 복습을 하고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여기 갭이 발생됐던 이 자리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레인저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건 좀 위험한 건데 1947과 1951 여기 갭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경선이 2020년 장에는 아래로는 유효합니다. 1850포인트. 위로는
2020년도에는 뭐 2500 까지도 볼 수 있는 거. 그러나 여기 아래로는 1850인데 공교롭게도 여기 고가 2019년도 8월 29일 고가가 1947포인트는 한번 찍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 자리가 내려와야 되는 자리예요.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볼 때 이게 언제 내려오겠느냐.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 겸손이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기. 근데 우리가 1940포인트 때까지 떨어지는 게 과연 두려운 것인가? 네, 허니님 안녕하십니까? 과연 두려울까?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위로는 내년 1년만 보면 이 코스피가 2500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만 내년에 빠르면 종고점 돌파도 나옵니다. 그러나 월봉으로 보면은 갭으로 발생되었던 이 자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여기 21선을 뚫어놓고 안착을 하면은 새해 상반기는 2300포인트에서 약 23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반기 내에는 도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1944포인트나 이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밀리더라도 지수는 갑니다. 밀리고 횡보하고 병동성 치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밀리지 않고 21선을 안착을 시키고 뚫어놓고 안착시키고 하면은 2300포인트까지는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자리다. 그리고 한 번 더 세게 붙어버리면 여기 음봉으로 끝나는 이 자리죠. 최소한 2479포인트까지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병동성에 있어서 아래로는 겸손히 얘기하는 것은 1944포인트, 더 밑으로는 1850포인트겠지만은 위로는 사상 최고 신고가까지도 열려 있으니 아래로 빠져봐야, 결론 짓겠습니다. 이제는 빠져봐야 200에서 300포인트, 밑으로는 200에서 300포인트, 위로는 항상 300~400포인트 이상 열려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투자 전략이 강력한 매수 전략이다. 강력한 매수 전략이에요. 지금은 코스피가 2168포인트로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은 단기 매매가 유효한 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약해요. 약합니다. 왜 약할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주의 어떤 대세 상승 릴레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상승력이 좀 제한적입니다. 바이오주가 가야 돼요. 제약바이오주가. 제가 보니까 또 바이오주에 또 안 좋은 뉴스들이 또 나오거든요. 보면은 얘기하기가 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 약의 뭐 부작용, 그게 뭐 검출이 됐다. 그래서 뭐 대웅제약 뭐 또 몇 개 회사들이 그게 나왔는데 그게 악재가 아니라 이미 그 악재는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웅제약이 먼저 밀리는 거죠. 차트가 무너지면서 N자로 빠지는 거, 전저점도 다 깨버리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전저점 깨고 내려오는 거. 차트가 무너진 차트죠. 오른쪽 어깨 빠지는 자리가 여기였다. 여기는 그럼 우수수도 떨어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올리는 게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기적적이었습니다. 올리는 게 대웅제약이니까 올리는 게 기적적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빠지죠. 결국에는 대웅제약 그동안에 대장이 빠졌으니 당연히 밑에 종목들은 아작이 나겠죠. 대웅제약이 무너지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치고 가고 사상 최고 신고가나 52주 신고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실적이 나오는 회사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시 코스닥으로 돌아가면 제약바이오주, 물론 대웅제약 및 뭐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 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HLB,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다 아작이잖아요. 완전히 작살났고 CJ 엔터테인먼트까지도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이 종목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는 그래도 괜찮다. CJ ENM은 뭐 지금 사도 뭐 괜찮은 종목이다. 그러나 어떤 뭐 헬렉스 스미스라든지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휴젤이라든지 메지온, 젠백스, 네, 이런 종목들 있죠. 위험하다.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한번 치면은 그렇죠. 세게 또 움직이겠죠. 제약바이오주가 한번 바람이 불면 뭐 700포인트 돌파 시도는 뭐 충분히 나올 것이다. 네, 700포인트 올라가는 것은 충분하고요. 더 나아가서 800포인트 이상도 저는 코스닥은 상승력이 있다. 자, 있으니까 지금부터 코스닥 종목들 중에 성장주라든지 철저하게 재무가 좋은 회사를 지금부터 사 모으셔야 된다.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요. 실체가 있는 회사, 뭐 CJ ENM, 원익, IPS. 그렇죠. 지금 굉장히 치고 가고 있잖아요. SFA라든지, 또 특히 보면, 제가 이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뭐 컴투스라든지 이쪽 섹터가 한번 네, 치고 갈 수 있는 섹터다. 파라다이스라든지 여전히 파라다이스는 매수 전략입니다.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은요 강력 매수예요. 강력 매수. 겸손히 강력 매수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수가 2000포인트 전후는 매수예요. 매수. 2000포인트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얘 전후로 이거 왔다갔다 하는 것은 매수라니까요. 개인들은 왜 돈을 못 법니까? 이럴 때 지수가 안 좋을 때 주식을 더 사지를 못하고 오히려 주식이 올라갈 때 그쵸? 지수가 30% 50% 100% 올라갈 때 그때 따라붙는 거죠. 아, 이제 좀 사야 되겠다.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 지금은 구경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VIP 종목들 중에서 또 네, 52주 신고가 나왔죠.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네, 장난 아니에요. 또 더블 나오겠네요. 또 더블 52주 신고가. 차트를 돌려보면 이런 SFA 같은 이런 종목들은 더 올라가겠다. 이 종목은 신고가가 나오겠다. 이게 바로바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워낙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 초점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살살살살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실리콘 웍스조차도 21선을 뚫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솔 케미칼 보세요. 이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사놓으셔야 돼요. 정말로. 주가가 밀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월급을 받으시면 매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매수를 못하고 손이 얼어버리면 기회라는 것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오늘의 삼성전자가 가장 싸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수
코스피보다 더 강하니 당연히 삼성전자는 월봉상 57,250원이 넘어가겠죠. 제 종목 하이닉스도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하하. 아이고 안다고님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신고가가 나올 것이고 SK 하이닉스조차 신고가가 나올 것이다. 하이닉스는 10만원 이상 갑니다. 제가 하이닉스 10만원 이상 간다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해왔던 사람입니다. 겸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거 4년 됐어요. 끝장을 봅니다. 야, 저거 어떻게 들고 가요? 네, 저는 들고 갑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도 낮고, 우리 VIP분들 회전율이 낮죠? 낮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돈을 벌고요. 겸손이 계속 추가 매수. 월급 받으면 뭐하고 계시냐? 바로 추가 매수 해라. 더 사라, 더 사라, 더 사라, 더 사라 그러죠. 자,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네이버가 가장 쌉니다. 자,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네이버와 카카오는요, 오늘이 가장 싸요. 오늘이 가장 싸다니까요. 아니, 카카오가 10만원 밑에 떨어진다. 나 이거 아랑곳하지도 않아. 카카오를 뭐 물론 여기서 내가 추천을 했지만, 나 이게 다시 올라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가 밀리죠. 추세는 이렇게 되고,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또 가요. 여기 20만원 못 가겠습니까? 중장기로 보면 20만원. 겸손히 그랬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둘 다 20만원 간다. 일단 1차적으로 20만원 간다. 네이버 이거 더 가요. 이거 신고가 나옵니다. 네이버. 지금 네이버가 신고가가 먼저 나올지, 사상 최고 신고가가 나올지, 삼성전자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으로 봐서는 더 빨라 보여요. 신고가예요. 수급 보세요, 수급. 누가 다 삽니까, 이거? 대를 물려줘도 되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디비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그런 종목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VIP 방송을 하면, 매주 목요일날 VIP 방송 있잖아요, 우리 회원분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사줘야 된다. 일단 다 떠나서 내가 자녀가 있다, 아들, 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묻어줘야 돼요. 밀어 서포트 해줘야 돼요. 뭐 영어 수학학원 보낼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를 사가지고 서포트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독립이 가능합니다. 20살 때 다 독립해요. 대학교도 다 알아서 가고요.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오피스텔 잡아가지고 그거 들어가도 됩니다. 뭐 창업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끊고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 나는 결혼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취미가 재밌지 않습니까? 취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렇지만 내가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아낼 때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취미가 운동이면은 괜찮아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꾸기가 힘듭니다. 오늘 카카오 10주 담았어요. 아들 계좌로요. 아이고,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마트님. 네. 아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등락폭에 상관없이. 이제 마트님처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이름으로 어떤 주식을 사줄 때 어떤 실체가 없는 회사를 사기는 어렵잖아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줄 건데 삼성, 현대, LG, SK,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큰 종목들을 보게 되죠. 어떤 영업 적자나고 이런 회사는 재무가 안 좋은 회사는 못 사잖아. 거기에 정답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149,500원. 와, 멋진데요, 마트님? 이야, 역시 마트님 멋지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죠. 교수님, 지금도 차 팔고 주식 사도 되나요? 네, 지금도 차 팔고 주식을 사도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멀쩡한 집까지 팔고 주식 사라는 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팔고는 주식 사도 돼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가로 있으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전세 사시는 분들은요, 월세 들어가는 거야. 내가 전세가, 제가 이 얘기 또 하네.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집 전세가 2억이다, 2억. 그러면 전세가 2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보증금 5천에 50이면은, 물론 서울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5천에 50이면 다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은 지방 어느 곳이든 통상 5천에 50이면 들어가요. 2억짜리 전세라면. 그럼 나머지 1억 5천 가지고 투자로 하는 거예요. 투자. 1억 5천 가지고 종목을 한 15개를 딱 사가지고 1,000만원씩 15개 사가지고 딱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10년 동안. 그러면은 이거를 10년 동안 월세를 냈을 때 6천만원이죠. 그러면 이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향후 10년 동안 가치 투자를 하면 이거 얼마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3억에서 15억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렇게 해야지 자산 증식이 되는 거예요. 6천만원을 길바닥에다 버린다고 생각하시죠?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라니까? 1억 5천 가지고 가치 투자를 싼 종목을 15개 사가지고 돌려버리는데 10년 동안. 10년 동안 돌려버리는 종목인데 그게 왜 안 될 수 있겠냐고요. 한 종목에 막 10배도 가버리는데. 5배, 10배.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카페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듣는 건 아닌데 옆에 이제 어떤 테이블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아주머니 한 3분 정도 모여가지고 3분이 주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버거킹님 안녕하십니까? 주식 얘기를 하다가 주식은 하면 안 된다. 뭐 아는 친구가 또는 내가 뭐 결론은 뭐 얼마 날렸다. 얼마 손실 났다. 주식은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어떤 아줌마 그래 뭐 도박했네. 뭐 그렇게도 하시고요.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친구 아들이, 누구 아들이 그거 주식하다가 7천만 원 날렸대. 야, 나는 올해 주식으로 2,500만 원 손실 났어. 왜 그럴까요? 종목을 잘못 사서?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주식을 바라보는 그 이해도. 우리가 한국 거래소를 보면, 여러분들 한국 거래소에 다 지표가 나와 있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이게 지난 30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30년 대략적으로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저장을 한 게 있는데 (1982년도에) 1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다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1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요, 제가 이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2012년이 돼야지 30년이잖아요 100만원을 주식을 투자했다면 이게 얼마냐면, 내가 이거 보니까 2893만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30년 1982년도에 여러분들 이걸 보자면 삼성전자를 사놨다면 2012년도 기준 지금은 그러니까 739배가 나온 거지. 그 다음 같은 기간 동안 이 부동산은 520만원 됐습니다. 520만원. 여러분들 30년 동안 집값 4배 올라갔어요. 5배. 삼성전자는 보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289배. 결국은 이게 계속 벌어지거든요. 격차가 지금도 벌어진다. 저때의 삼성전자, 이때의 삼성전자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LG의 구자경 회장이 이제 별세하셨죠. 돌아가셨습니다. LG가 금성이잖아요. 이 LG를 90년대에 상호명을 LG로 바꾸고 세계 최고의 어떤 기업 중에 하나,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LG도 과거에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2의 LG, 제2의 삼성전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제2의 삼성전자.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앞으로 크게 될 수 있는 회사. 한미약품이 그 중에 하나였죠. 한미약품도 폭발적으로 올라온 회사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미약품. 그 다음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온 회사예요. 자, 이런 회사들도요. 그 다음 FNF라는 이런 회사들도 엄청나게 폭발한 회사죠. 점점 커지는 회사. 네이버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이버는 뭐 다 알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이거 100배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거 100배 올라갔어요. 그 다음 카카오 지금도 커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요 지금도 커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쭉 뻗어나가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우리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한국 화장품 1,000원짜리 회사가 1,000원대인 게 2만원대까지 올라갔죠. 이걸 봐야 돼요. DB 하이텍 자 5,000원짜리가 지금 2만원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사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돼요. 그 회사에게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제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올해 그 남북경협조 있죠. 남북경협조. 남북의 그 관계. 남북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항상 주식시장에 이게 대비를 해보면 찬반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명확한 그게 남북이에요, 남북. 앞으로 뭐 좋아질 것이다 또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결국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호불호가 완전 명확하거든요. 스티븐 이 비건 대표가 뭐 1년 거의 1년 3개월 만에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게 거의 1년 3개월 만입니다. 결국 오늘 입장을 발표를 했죠. 미국의 트럼프의 메시지를 들고 북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어떤 거? 잘 해보자. 우리는 대화하기를 원한다. 다시 실무 협상으로 나와라.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돼보자. 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제 북한의 ICBM이 뭐가 됐든 간에 연말 기한의 협상이 넘어가면은 미사일 발사를 어떤 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발사를 뭐 강행을 할 것인고 아니면은 극적으로 어떻게 타결이 될 듯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난 어떤 30년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30년간의 그 지수 역사를 보잖아요. 북한은 미사일 쏘겠다고 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상 평상시에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얘네들은 뒤통수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세계 뭐 독일의 어떤 총리 뒤통수 때리고 막 UN 뒤통수 때리고 NPT 뭐 탈퇴 막 시켜버리고 막 탈퇴해버리고 미국 협박하고 중국은 또 쩔쩔쩔쩔 매고 미치겠고 저 꼴통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중국 그러잖아. 중국이 이제 미국과 좀 잘해보려고 관세 그 철회 미국이 15% 관세 철회를 시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잘해보려고 이번에 미국의 논수산물 그 수입 하기로 했고 근데 저기서 또 저짓거리 하고 있으면 또 꼴통짓 또 하는 거거든. 중국은 미치는 거야 얘네들도. 얘네들 입장에서도 우리도 갈 길도 많은데 연간 그 나라 성장이 시진핑이 6%를 지금 맞추려고 미국과 좀 떨떠름한 그래도 협상을 했잖아요. 1월달 이제 사인이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협상을 했잖아요. 1차적으로 이제 싹이 확 이제 피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개샹 마이웨이로 그냥 ICBM 발사시켜버리면 박수 안 친다니까. 미국이 북한을 명분 삼아 또 중국 또 뒤통수 때려버립니다. 뚝배기 또 까요. 그러면 그럼 중국은 어떻게 미치는 거지.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미 미국이 앞서 있다는 것은 이게 다 결과치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 장기적으로 이렇게 쫙 보면은 중국의 시장은 꺾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올라와요. 오늘도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금 올라오거든요. 이평선 다 뚫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의 북한의 이런 미사일 실험 자체가 악재가 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죠.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인 이 독일조차도 독일의 닥스 지수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신고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신고가. 이거 신고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어저께도 엄청난 상승. 심지어 니케이조차도 굉장히 잘 가지 않습니까? 이 다우지수입니다. 나스닥 S&P예요. 우리나라의 증시의 발목을 잡는 건
북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떠한 그 핑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 네, 핑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악재가 될 수 없다. 경선이 얘기하죠. 핵실험을 강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핵실험으로 주가가 폭락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큼직한 것들을 보면은 뭐 최근으로 돌아가면은 2011년도 그리스 유럽 재정위기,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 그 다음에 2000년도 IT 버블, 뭐 카드 대란 사건, 그 다음에 97년도 IMF,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이거 말고는 다 자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잘한 거, 트럼프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끝이다, 폭락 나올 것이다, 얼마나 그런 멍청한 얘기가 증시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힐러리가 돼야지 올라간다. 그게 궁중 심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공화당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주가는 대세 상승이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보다시피 대세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삼성전자와 IT 반도체를 필두로 대세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미국도 대세 상승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듭니까? 하루살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제가 지상파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요, 먹히지 않습니다. 궁중의 심리는 마치 엄청난 광기, 인간의 광기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게 예전에 아이작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인간의 광기는 막을 수 없어요. 주가가 여기서 밀리고 2000선 깨졌을 때 겸손이 뭐라 그랬으면 이렇게 딱 깨졌을 때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야, 어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진짜 지수 1400포인트 가나요? 이 새끼가 1400포인트 갈 때까지 쳐 맞아야 되나? 1400포인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1600포인트 가나요? 우리나라 이제 끝났나요? 망했나요? 베네수엘라 꼴이나요? 뭐 헬 조선인가요? 야, 니가 임진왜란 때 한번 죽창 들고 한번 싸워봤어? 그게 헬 아니야? 임진왜란 때 그렇잖아요. 쪽발이 새끼들하고 저거 죽창 들고 꽃갱이 들고 싸워봤냐고. 그게 헬 아니야? 그게? 한국전쟁 때가 헬이잖아. 팔다리 다 날라가고 머리통 막 날라다니고 막 그러는데 내장 다 쏟아지고 이런 게 헬이에요. 무슨 지금 대한민국이 헬조선입니까? 우리나라 정말 좋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굶어요? 마음 먹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24시간 뭐 어디 해가지고 배달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도 먹을 수 있죠.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정권 탓.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나라 탓. 이런 병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3년 후, 5년 후, 7년, 10년, 20년 후에도 과연 잘 될까요? 지금보다 더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나부터 그걸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 깁니다. 아까 여정님이 시간 금방 가네요 그러잖아요. 대략 한 2년인데 금방 가죠. 이거 10년 금방 안 가겠습니까?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뭐 20대든 30대든 40대 50대든 간에 30대 기준 30대라면 1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우리 50대 시청자분들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조차도 할머니조차도 엊그제가 10대인 것 같았다 20대인 것 같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태평양이라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지금의 아모레가 과거 태평양이었죠. 태평양이란
화장품 회사에 다니셨는데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라고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무책임한 말이고. 그럼 지금은 왜 아모레퍼시픽 한 주도 없죠? 10주도 없고 왜 20주도 없고 100주도 없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모레퍼시픽 100주 모으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저 아모레퍼시픽이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5년, 10년, 20년 뒤에 이게 만약에 50만원, 100만원 가면 50만원, 100만원 가버리면 그때서야 저거를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그 누구지 아프리카 그 방송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치 아모레퍼시픽 얘기한 것 같았는데 물론 기억만 하더라도 감사하겠지만 불과 3, 4년 전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제 생각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2010 지금으로부터 3년, 4년, 5년 뒤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사라 그랬죠, 김선희. 그것만 사놓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오늘날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라이프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예요. 올해 자 오늘 월요일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화수목금 다음주 월, 화, 수, 목 자 8거래일 남았습니다. 라스트 8거래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 마무리 잘해야 되겠죠. 2020년은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2020년 투자 전략은 무엇이에요? 철저하게 재무가 좋은 회사, 성장하는 회사, 실적이 좋은 회사, 이런 회사들을 싼 가격에 지금부터 찾아내고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면 안 돼요. 주가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게 변동폭이 위아래로 한 30%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특히 시가총액이 한 1000억대 전후인 회사들은 1000억 이하 1000억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은 이게 심하잖아요. 이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올해가 거의 다 이제 마지막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 피 같은 돈 불려야 되겠죠. 불려야 됩니다.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뚜벅이로 10년, 20년간 살아온 사람이 집도 사고 자동차도 포르쉐로 살 수 있어요. 이거 내 얘기인가? 페라리도 살 수 있습니다. 10억, 20억, 30억 벌 수 있어요. 투자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어느 정도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500, 1000, 2000, 3000만원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다. 길게 투자하고 싶어도 수익 좀 나면 팔고 싶어져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소나무 철학님. 닉네임 굉장히 좋습니다. 소나무 철학. 우리가 나무를 심죠. 이런 나무를 크리스마스니까 자 이런 트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심잖아요. 오늘 한 그루 심고 내일도 한 그루 심고 내가 비록 한 그루를 심었지만 지금은 몰라요. 근데 계속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심다 보면은 10년, 20년, 30년 뒤에 그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익이 50%가 여러분들 종목을 사실 때 제 VIP 들어오신 분들은 정확하게 잘 아실 겁니다. 50% 수익이 나더라도 안 파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식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식은 누구보다 먼저 사고 누구보다 늦게 파는 겁니다. 소나무 철학님 아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한 가지 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부자는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아주 느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죠. 하지만 어려워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 빼는 게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먹고 싶은 거 뭐 먹고 계속 운동해야 되고 미친듯이 뛰어야 되고 몸이 계속 움직여야 돼요. 고통을 줘야 되죠. 그걸 참아내고 꾸준히 인내하고 밀어 제끼면 다이어트가 성공이 될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면은 계속 그대로일 겁니다.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손실 날 때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에서 50%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들이 들고 가죠. 그런데 왜 플러스 30%가 될 때까지, 이 플러스 30%가 될 때까지는 못 들고 가나요? 마이너스 30%까지 30% 50% 갈 때까지는 잘 들고 가는데 플러스 30%대까지 왜 못 들고 가죠? 바로 행동재무학에서 보면은 인간은 확정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정, 지금 팔면 확정 수익, 즉 이익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쉬웠다면 누구나 너나 나나 개나 소나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팟빵 하나에 10만원 찍었을 거예요. 여기에 창문 한번 열어보세요. 블라인드 딱 이어 올려서 여러분들 창문이나 밖에 한번 보십시오. 페라리, 롤스로이스, 벤틀리, 뭐 포르쉐 그런 차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뭐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택시기사 없어요. 저기 동남아 사람들이 택시기사 하지. 안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일합니까? 너나 나나 개나 소나 주식으로 해가지고 50%, 100%, 50%, 100%, 200%, 300%, 10배, 20배씩 이렇게 먹는데, 단타가 그게 쉬울 것 같았으면은 뭐 한다고 직장 다닙니까? 그냥 때려치죠. 삼성전자 다니는 게 쪽팔린 거죠. 야, 너 참 어렵구나. 야, 어떻게 너 삼성전자 다녀? 야, 너 참 어렵게 사는구나.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개그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아내야 되고,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고통도 참아낼 줄 알아야지 거기서 뛰어넘는 거예요. 정신이 가장 힘들죠. 몸은 힘든 건 괜찮은데 정신이 힘들죠. 그래서 계속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 굉장히 쉬워 보이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물치기 매매법을 하지 않습니까? 특강 하잖아요, 특강. 아직도 신청 안 하셨어요. 제가 그거 피눈물 나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6개월, 1년 만에 만든 게 아닙니다. 피눈물 흘리고 저도 막 5천만 원, 7천만 원 손실 나면서 그거 만든 거예요. 지나고 나서. 쉬워 보이죠? 배워보신 분들은 굉장히 쉽다고 하십니다. 내가 왜 이걸 이제서야 알았나? 특강 그물치기 매매법 이거 들으신 분들은 다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요.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와, 저 그물치기 매매법을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지금까지 5천만 원 손실 안 나고
야, 한 2억, 5억, 10억은 벌었겠다. 진짜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식은 양날의 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단타 어떤 단기 쪽으로 이렇게 짧게 오늘 내일 하는 내일 올라가는 종목 막 그런 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고 하는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나는 가치 투자로 이렇게 가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단타 친 사람은 앞으로 네, 여러분들 인생 정해져 있습니다. 단타 친 사람들은 파산하게 될 것이고 1년 대부분 1년 안에 파산당합니다. 길어봐야 2년입니다. 진짜 길어봐야 2년이에요. 보통 1년이면 다 파산당합니다. 단타는 6개월에서 1년.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분산 투자 딱 해가지고 딱 오랫동안 진득하게 하시는 분들은 인생 역전이라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1년 365일 동안 계속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됐고, 야, 추천주 하나 던져줘봐. 아, 그래요? 삼성전자 사세요. 뭐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삼성전자 안 사고 자빠져 있습니까? 야, 내 말 듣고 삼성전자, 야, 주식을 20년 이상 한 놈이 삼성전자를 안 사고 뭐하고 자빠져 있냐?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 자랑하냐? 팩트 날리잖아요. 야, 주식을 20년, 30년 했다는 사람이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이때 안 사고 뭐하고 자빠졌냐? 야, 2, 30년 했다면서 삼성전자를 야, 근데 씨 4만 원에 안 사고 뭐하고 자빠졌냐고. 이 미친놈아. 라고 겸손은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걸 얘기하고 막말로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3억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기 듣고 나 같으면은 그냥 쓴소리 뼈 맞고 그냥 원펀치 한번 딱 그냥 깃방망이 한 대 딱 맞고 나 같으면 1억 벌겠다. 딱 뽑으면 척인데 척하면 딱인데 삼성전자를 왜 안 샀어? 아, 너무 비싸서. 삼성전자 인정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20년 30년 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아, 삼성전자 인정은 하는데 그래, 좋은 기업인 거는 맞아. 맞지만 우리나라 최고인 거는 맞아. 그러면서 어떤 핑계 대시는 줄 아세요?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대. 겸손이 여기서 추천했을 때도 너무 삼성전자 인정하는데 너무 올랐대. 너무 올랐대, 삼성전자. 오늘의 삼성전자가 그냥 가장 싸다니까.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 어느 곳에서 사든 삼성전자는 싸요.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를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산업이 없다니까요. 앞으로 4차 산업 얼마나 많아요.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뭐 엄청 많이 있죠. 삼성전자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감히 삼성전자를 빼고 4차 산업을 얘기를 해? 근데 사람들은 10배, 20배, 30배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을 계속 찾고 있어. 그래, 좋다 이거야. A라는 종목이 10배가 가. 그 사람들은 10배를 절대 못 먹습니다. 2배도 못 먹고요. 먹어봐야 10%입니다. 10%. 10%, 20%예요. 진짜 내가 배려를 해주면 먹어봐야 10%, 30%예요. 그 종목이 그 사람들이 사는 종목이 진짜 10배가 가. 근데 10배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못 간다니까. 야, 이거 경소님, 제가 이거 10,000원에 샀는데 이거 얼마까지 갈까요? 자, 1차 2만원, 2차 3만원. 제가 이런 얘기 해요. 예를 들어 종목 상담할 때 이거는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못 들고 가죠.
제가 예전에 NC소프트도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거 100만원 간다 그랬거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이거 100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간다. 저 때 당시에 이거 100만원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10만원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딱 50만원대잖아요. 10만원 꼬라박는 게 빠를까요? 100만원 치고 가는 게 빠를까요? 이거 못 간다고? 못 간다 그랬어요. 저 때 NC소프트 망했어요. 껍데기만 있는 회사지. 그도 그럴 게 NC소프트 뭐 없었거든. 뭐 부동산이 있어, 뭐 땅이 많아 얘네들이. 주식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뀝니다. 계속 바뀌죠. 그럼 NC소프트 지금 사도 되나요? 조건이 있죠. 하나, 이걸 무서워하면 안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게 밀렸을 경우 이거 초등학생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인들은 이걸 못 버팁니다. 100만원 가죠. 지금 사도 돼요. 아주 심플하죠. 주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점 찍고 지금 가잖아요. 그럼 LG 디스플레이 지금 사도 돼요? 아, 네. 지금 사도 돼요. 뭐 12,000원까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2만원 돌파 나올 건데.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자, 다 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기업이 이렇게 어려울 때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업이 어렵지만 이 기업은 나중에 돌아설 수 있는 그 기업을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개방송에서 이 마니커라는 회사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이거 거저먹는 거다. 이거 거저먹는 거다. 동두천 회사 내가 다녀왔는데 하면서 거저먹는 거다. 거저먹는 거다. 거저먹는 거다. 거저먹는 거다.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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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안 그렇습니까? 거저먹는 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쉬워요. 와,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요거? 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거 특강 그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에 제가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강의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치기 매매법 지수와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시타델 어디 갔냐? 지수에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것 자체가. 자,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들으셔가지고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장악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걸 해가지고 뭐 뭘 사든 말든 그거 알아서 하시고 이걸로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앞으로 주식시장은 이거 하나 배우셔가지고 이거 계속 써먹으세요. 우리 직장인분들. 이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단판 승부와 배판 승부입니다. 이 강에서 하이라이트가 터집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그렇죠. 복리로 끝나는 거죠. 10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1억으로 10억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마음 먹고 하는 거니까 네, 이번 2019년도 라스트 기법, 네,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이 기법을 제가 공개하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 돈이에요. 수강료 88만원이 3개월에 제가 180만원이잖아요. 근데 4개월에 180만원 혜택 받으니까 이거 다 해가지고 2020년도는 네, 한번 치고 갑시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겸손 하는지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들어와 보시면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신청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홍구님 요즘 좀 어때요? 우리 신하브로님도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OMZM님도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스트는 주가 오를까요? 아스트 요즘 좀 빠지죠. 이 아스트가 이게 참 이런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에요. 또 아스트가 이렇게 빠지니까 이 회사가 미국의 세계 최대 항공 회사인 보잉의 유일하게 대한민국 회사로서는 유일하게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아스트가 우리나라에 어떤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독점이에요. 그런데 보잉 자체가 어떤 결함 이슈, 이 결함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도 그에 대한 지금 악재가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 계약을 그러니까 판매 계약이 완료된 연도가 2034년, 2027년, 2034년, 2039년이거든요. 예, 보면은 자, 이 회사를 잘 제가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계약 기간이 2034년입니다. 계약 기간이. 이제 2019년이에요. 이 계약 기간 체결한 게 2015년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3년도에 계약을 한 내용이 계약 기간이 계약 만료가 2034년, 2034년, 2027년, 2034년, 39년.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수주 항공 회사 자체도 대한항공과 계약을 한 그것도 2024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회사도.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실적 보세요. 작년에 매출액이 1170억이고 작년 영업이익이 108억입니다. 근데 올해 컨덴서스가 1589억에다가 영업이익이 415억입니다. 부채 비율도 200%가 넘어가는 그 부채 비율이 150%로 3분기 말 150%로 낮춰졌고 컨덴서스는 90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렇죠? PBR 다 이게 저평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26%가 나와요. ROE 또한 10%가 나오는 겁니다. 10이 나와요. 12. 이런 실적이 좋은 회사가 못 가는 것은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급에 대한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연기금들이 계속 사잖아요. 지금 수급이.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밀리는 거지 연기금들은 계속 모아가잖아요. 그럼 버티다 못한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 주식은 한번 치고 갈 거다. 유상증자의 어떤 후유증이 지금도 있는 거지만 이 아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스트가 그러니까 항공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 방산산업에 대한 것은 적폐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처음에 정권 잡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그 전부터 우리나라 방산산업 얼마나 그 비리가 많았습니까? 방산산업 자체가
무조건 다 적폐로 규정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가려고 해도 못 가고,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겁니다. 이게 좀 풀리면, 이 회사가 좀 풀리면은, 저는 한번 성장세가 턴 어라운드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가 뭐가 부족해서 주가가 왜 못 갑니까? 빠지는 게, 좋은 회사가 빠지면은 더 땡큐죠. 왜? 더 싼 가격에, 평상시에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회사가 빠지면은 좋은 거죠.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강력 보유예요. 추가 매수도 됩니다. 주가 오릅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회사도 주가가 못 갔는데, 실적이 안 나온 회사가 주가가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게 비상식적이죠. 그게 포트폴리오가 DB 하이텍 30%, 실리콘웍스 25%, 삼성전자 20%, 파라다이스 15%, 테스 10% 어떠한가요? 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은데 종목의 수가 너무 적어요. DB, 실리콘웍스, 삼성전자, 파라다이스, 테스, 이거 5개잖아요. DB 하이텍님. 지금 2,000개가 넘어가는 2,000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DB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왜 5개만 사야 되는 거죠? 2,000개 중에 5개만 좋은 회사인가요? 종목 하나하나는 다 괜찮은데 지금 다 중복되잖아요. DB 하이텍, 실리콘웍스 중복되고 테스도 중복되죠. 여러분들 포트를 짤 때 IT는 IT가 중복이 되면은, 그러니까 IT 회사가, 반도체 IT가요 막 여러 개 중복되면 안 돼요. 무엇이냐, 제가 또 디테일로 들어갔는데, 내가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도 사고 싶고요, 어떤 저분처럼 뭐 어떤 DB 하이텍도 이렇게 살 수 있고요. DB 하이텍, 뭐 테스도 이렇게 있고, 그럼 이게 다 실리콘웍스도 있고 중복이 되잖아. 이런 게 다 그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은. 이것 말고도 물론 뭐 워닝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KC텍, SFA, 이런 회사들 다 똑같은 비슷한 회사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사고 싶다. 내 이거를 다 사고 싶어. 중복이 되는데 한 종목당 내가 300만원어치를 살려고 했었다. 그럼 이 300만원을 쪼개서 사는 거예요. 쪼개서 n분의 1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3천만원이 있으면은 한 종목당 300만원씩, 예를 들어 10종목 사겠다. 10종목을 사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에 300만원, B라는 종목에 또 300만원, C라는 종목에 이렇게 300만원 포트를 짤 수 있겠죠. 근데 저 포트폴리오가 DB 하이텍, 실리콘웍스 다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DB 하이텍도 사고 싶고 텍스도 사고 싶고 삼성전자도 사고 싶다. 만약에 이 3개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각각 100만원씩 사는 겁니다. 100만원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DB님.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시면 지금은 어떻게 수익이 나가지고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팔고 난 뒤에 언젠가는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언젠가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옵니다. 팔고 나서 또 그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거기서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 순환매가 안 도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순환매가 안 돌잖아요. 여기 우리가 피가 심장에서 한번 쫙 뿜어내면 뇌로도 이렇게 가고 팔, 다리 전체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싹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펌프질 팡팡팡팡 쳐야지 피가 막 이렇게 혈액순환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신체, 몸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아지고. 이게 순환매가 계속 돼야 돼요. 이게 적혈구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수많은 적혈구들이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혈행이 개선되는 것처럼 주식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저 또 질문 받겠습니다. 좀 이따가 사고 싶네요.
레인저님은 그만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스트가 이제 차트상 좀 더 밀릴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좀 단점이 하나가 있죠. 다 좋은데 이제 배당을 안 줘가지고 그래요. 배당 좀 배당을 줘야 됩니다. 이 회사가 배당을 좀 안 줘서 그게 좀 아쉽죠. 딱 그거 하나 빼고는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수급으로 인해서 또 단기 차익도 좀 늘어나고 대차대조표 이거 좋아지잖아요. 현금 흐름표가 투자도 계속 활성화되어 있고. 경선님 대북주 살지 비태 살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어떤데요? 왜? 소나무님께서 다른 사람 분위기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보다 뭐 더 좋아진다, 북한과의 관계가 뭐 좋아진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남북경협조를 사시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아니다, 이제는 뭐 개판 되겠다 한다고 안 좋아지겠다 생각하시면 네, 비텍을 사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미사일. 네.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자기가 소신껏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이런 얘기는 해줄게. 답정너가 아니라 이거 지금 신용 비율이 11%인데 네, 신용 잔고가 11%입니다. 비텍이요. 11%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주식을 하면 안 돼. 개인들이 돈을 빌려서 비텍에다가 지금 다 꼬라박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것 그래, 이것도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성공을 하려면, 큰 돈을 벌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소신껏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펙코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스펙코든 비텍이든 뭐 더찐 개찐이지 지금 보면은. 잠깐만, 좀 심각한데? 골든 센츄리요? ONZ님 골든 센츄리 들고 계셨어요? 어허,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비중 몇 프로입니까? 골든 센츄리? 이거 어떤 개새끼가 추천했습니까, 이거? 혹시 어디에서 추천받았어요, ONZ님? 이거 어떤 새끼가 이거 추천한 거야, 이거? 와, 씨, 야, 씨. 이거 중국 주식,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지금? 이게, 보면, 이거 진짜, 이거 혼자 사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추천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으니까. 이거는, 이 골든 센츄리가, 다른 중고 주식들도 다 똑같습니다. 뭐, 트랙터용, 뭐, 부품, 그쵸? 뭐, 트랙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트랙터 뭐, 타이어라든지, 뭐, 이런 휠 만들고, 중국 주식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보면, 중국의 뭐, 트랙트 뭐, 어떤 회사가, 뭐, 중국, 뭐 집단 유황 공사라든지, 그다음 시풍 집단이라든지, 그다음 뭐 상발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비중 5%. 아예 사지 마세요. 이거는 이거 안 돼. 내가 웬만하면은 추가 매수해가지고 좀 들고 가라고 하겠는데 비중이 5%니까 이건 안 돼요.
OMZ는 이거는 이거 미친 척 해가지고 이거 1,000원 넘어간다고 하더라. 원래 중국이 그거 있잖아. 소림사가 막 SF 영화 찍고 막 아도겐 막 하고, 아 이거 일본인데 막 그 있잖아. 천년유언처럼 소림사처럼 뭔가 태풍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구름을 이렇게 몰고 다니고, 원래 이런 환상적인 게 있잖아요. 중국은 뭐 진시황 해가지고 막 100만 대군, 뭐 사실상 까놓고 보니까 100만원 개뿔 10만인데 이렇게 그게 과장을 많이 해. 이게 보면 중국 주식들의 이게 재물을 보면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회사예요. 이 재물을 딱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거든. 실적이 나오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동안 이런 회사들이 상장 폐지를 맞았어요. 계속. 뭐 고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사지 마세요. 네.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계속 이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들고 계셔가지고 여기 갭을 한번, 개인들 굉장히 많이 물렸겠네요. 요거 와, 이거 뭐 여기서 다 아작났겠는데 이거 개인들이. 이야, 여기서 얼마나 많이 샀겠어. 여기서 이 갭이 한번 메꿔질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이거 상장 폐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차트가 그러네. 아무튼 이렇게 겁을 주는데 어찌 됐든 간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빠져나올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냥 좀 짜증 나더라도 들고 계세요. 이거 600원대 올 때까지. 한 600원대 오잖아요. ONZ는 그때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600원대 오면은 상장 폐지 되면 뭐 소위 막말로 이건 뭐 없어지면은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5%, 네, 뭐 저랑 같이 하니까 뭐 5% 정도야 뭐 그냥 뭐 뽑아낼 수 있으니까 뭐 고저 뭐 그냥 아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고 가보셔요. 이거 한번 태풍 한번 불지, 아니면 원래 죽기 전에 한번 꽥 한번 합니다. 원래 모든 주식이 그런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한번 꽥 하고 죽잖아요. 이번에 정리매매 하는 그 종목 죽기 전에 꽥 하고 죽었잖아요. 꽥 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제이웨이처럼 기사회생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회사처럼 기사회생. 이 제이웨이처럼 기사회생입니다. 쫙 밀었다가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괜찮습니다. 5%니까 진짜 다행이네. 와, 저런 종목에다가 한 예를 들어 막 20% 이상 박아놨으면 좀 짜증났을 건데. 동키님 안녕하십니까? 회광 반조. 와, 아찔합니다. 진짜. 네, 저런 거 보면.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이게 비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와, 회광 반조.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 회광 반조라는 뜻을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또 질문 받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캐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통도 합시다. 네, 소통도 합시다. 발을정님 그 종목 계속 좀 들고 가시고 또 추가 매수 사인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고 잘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제가 장중에 종목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야, 데일리 블록체인이 이거 한 번 또 더 한바탕 하려나 이거? 야, 지금 이건데 이 추세인데 지금 이 무너지면은 여기네.
700원이 700원. 지수가 이제 올라가나요? 아, 올라갔어요. 아, 더 올라가냐고요? 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수는 올라가요. 계좌가 팔았습니까? 아, 팔하면 빨갛게 만들면 되죠. 쉬워요. 원래 파랗게 시작하다가 빨갛게 물들어요. 태어나자마자 빨갛게 되기는 힘들거든요, 계좌가. 아유, 소나무 철학님, 아이고, 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이 좋아서, 닉네임이 좋아, 닉네임이. 소나무 철학이면은.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다음날에 잘 자라는지 이상 없는지 뽑을 수는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뽑아. 뭐냐면,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떤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있잖아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동업을 하는데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해요. 친구가 카페를 열었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어. 동업을 해가지고. 야, 오늘 매출액 왜 그래? 야, 오늘 왜 돈 이것밖에 못 벌었어? 야, 내일 또 찾아가. 야, 돈 왜 이것밖에 못 벌었어? 미쳐버리는 거지, 친구가. 동업자가 미치는 거예요. 그걸 개인들이 그렇게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업에 회사가 뭐 재편을 하든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바꾸든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닥달하고 볶는 거야. 그냥 본인이 쓰러지는 거죠. 나무를 심었으면 왜 뽑아? 가만히 놔두고 물만 주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주식에 관리가 안 된다? 무슨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뭐 경비원이에요? 관리하게? 무슨 뭘 관리를 해요 도대체? 주식은 뭘 대응합니까? 대응할 필요도 없고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믿고 쭉 가는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고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가보시라고 어떻게 되는지. 불과 3, 4년 전에 결과치가 지금 나왔잖아요. 4년, 5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엄청난 결과치가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왜 안 됩니까? 이런 종목들을 고르실 수 있어야죠. 파라다이스라는 이런 회사를 여기서 매수 때려버려가지고 여기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근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라면 이런 종목들 뭐 인선 ENT라는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사가지고 들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FNF를 이런 데서 사가지고 여기든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 자체를.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3년 뒤, 5년 뒤,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저렇게 될 거 상상하니까 정말 즐겁지 않습니까? 아, 나도 5년 뒤에 포르쉐 한번 타보겠구나. 나도 10년 뒤에 페라리나 포르쉐 한번 타보겠구나. 그것도 현금으로. 아, 나도 집 하나 살 수 있겠구나. 즐겁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뒤에. 네,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골라야 돼. 내가 이녹스라는 이 회사를 VIP 추천 종목을 여기서 드렸을 때도 그렇죠.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엄청났어요. 여러분 이거 인왁스 하면서 인터플렉스 여기서 추천드렸죠. 인와플렉스 하면서 공개 방송에서는 차마 종목명을 공개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고 퍼주는 사람이라 인와플렉스라고 했는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시더라고. 도대체 인와플렉스는 뭐야? 다 가르쳐줬는데.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BH! 그쵸.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러분들. 11배 올라갔어요, 11배. 10배 넘게 올라갔어요, 이 종목이.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이 다 5배, 10배 이상 올라갔어요. 그것도 1년 반 사이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뭐 짧게는 3달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6달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요, 3년도 걸릴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VIP 어떻게 그거 회비 내고 해요? 종목 바꾸고 포트폴리오 짜놓고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공개방송에서 심리적인 이런 강의 들으시고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들 포텐 터집니다. 포텐셜이 터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강, 이 강의를 제가 기법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회비 다 뽑아내고 뭐 애기 분유를 사든 기저귀를 사든 뭐 장난감 사든, 네, 1년 동안 생활비 이걸로 다 끝내라.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배우신 분들 다 이거 합니다. 겸손과 대화가 통하려면 현금 인출기, 그물치기 매매법은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실전 필살기가 들어가니까 이론과 실전이 확 맞아 떨어지는 게 바로 저거 아니겠습니까? 태양 금속이 눈에 들어오네. 오케이.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뭐하고 계십니까?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녹화방송 보시고, 그 유튜브로도 제가 올해까지는 아프리카 TV로 제가 이 녹화방송을 올리는데, 유튜브로도 올립니다, 지금도. 내년 1월 달부터는 녹화방송은 여러분들 유튜브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청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이번 특강 신청했는데 너무 기대되죠. 네. 여러분들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카톡이나 문자 주세요. 카톡 문자. 네, 카톡 문자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예약 바로 잡아드릴게요. OMZ님 20개 아이고 고맙습니다. 20개 고맙습니다. 전자 KGB 왜 얘기를 안 하지? 아유, 네, 감사합니다. OMZ님. ONZ님이 2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네. 부자 되세요, ONZ님. 네, 2020년도 또 치고 갑시다 한번. 2020년도는 치고 가는 해죠. 예를 들어 뭐 올림픽도 하고 도쿄 올림픽도 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 올림픽도 또 즐겁게 신청하시고.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강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해요. 그리고 생방송 시청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메일로 특강 내용을 다 드릴 거니까 그걸로 보시고, 이날 하루 종일 녹화 방송 진행됩니다. 새벽까지 녹화 방송 진행되니까 나는 뭐 밤 9시부터 10시부터 시간이 된다 하신 분들, 밤늦게 시간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네, 시청하시면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시타델님이 신청했으면 다 신청해야지. 시타델님이 신청했는데 알파벳님이. 자, 질문 받겠습니다. 아이고, 에단님 반갑습니다. 원판치면 끝남님 아이고 반가워요. 미안보님 안녕하십니까? 점상 곤님 반갑습니다. 주식하면서 점상도 한번 맞아봐야죠. 네, 반드시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겸손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거 반드시 들으세요. 네.
원래 들으라고 하면 안 듣는데 내가 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왜 이걸 들어야 되지? 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물려 있어서 물려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까? 서나무님은 물려 있는 게 더 중요하죠. 5천만 원이 자 2천만 원 됐어요. 2천만 원으로 그 5천만 원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 5천만 원이 1억 만들고요. 1억이요. 2억 되고요. 2억이 4억 됩니다. 그게 퍼포먼스예요. 이 기법을 배우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 하냐 안 하냐 그러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저거. 이거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야, 씨, 이거 잘 빠졌다. 이거 잘 빠졌어. 턱선 봐. 턱선 살아있는 거 봐. 이거 턱선. 이거 보정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거 프로필 사진 찍을 때 보정을 하나도 안 했는데, 야, 씨, 이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씨, 이거 잡혀 이게. 네, 바로 네 카톡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바로바로. 네, 겸손 또 빠르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여러분들? 야, 지금은 돈을 버는 장이라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세 상승도 터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못 찾겠다 하시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신 분들은 똑똑한 놈을 옆에 놔두세요. 저 같은 사람들을 옆에서 놔둬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일 보시면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라는 대로. 종목도 하라는 대로 사시면 여러분들 그냥 뭐 볼일 보셔도 됩니다. 주식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KC텍 같은 종목들을 잘 보시라고. 이런 종목들을 잘 골라내야 돼. 뭐 지금 뭐 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을 이런 데서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원유 머티리얼즈나 그렇죠. 이런 거를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대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한솔 케미칼이라 뭐 이런 거, 이런 종목들, 소재 장비 뭐 이런 거, 소재 장비 업체,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전문 업체도 계속 갈 거고. 좋습니다. 지금 장은 굉장히 좋다. 돈을 버는 장이에요. 지금 확실히 지금 장에서 돈 못 벌면 내년은 겁나게 힘들 겁니다. 지금 수익이 나야 돼.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네, 여러분들 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늦게 오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당분간 강세입니다. 강세니까 뭐 폭락 나와봐야 폭락도 안 나올 거고, 북한이 어떤 뭐 리스크라든지 미국 어떤 무역전쟁, 그거는 더 이상 리스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있게 하세요. 자신있게 하시고, 지수 조정받으면 오히려 더 매수. 이번 달 월급,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매수. 올라간다, 수익 극대화. 재지 말고 마켓 타이밍 하지 말고 들어가라. 강력 매수 전략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장도 좋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손절 없는 전문가 겸손이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